자, 일본사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사가 용어가 어려운데 우리는 한번 내용을 차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헤이안 시대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귀족 시대입니다. 이 귀족 시대에서 자신들의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 무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이 무사들은 쉽게 말하면 사무라이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사무라이들. 이 사무라이들이 나중에 오히려 사회의 지배층이 되면서 일본에는 이들이 가장 최고의 지배층이 되는데, 이 사무라이끼리 소위 말하는 내전이 발생해 막 서로 싸우다가 12세기 만에 미나모토 요리토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마쿠라 막부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이 막부라는 개념은 사실 되게 설명하기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일본에 있는 약간 하나의 정부예요. 근데 그 정부가 특이하게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일본의 천황이라는 사람을 모시긴 하지만 실제로는 상징적인 역할이고, 실제로는 거의 쇼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장군으로서 왕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밑에는 하나의 약간 봉건제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 대장군 밑에는 그 지역의 가장 센 사람들을 다이묘라고 하게 되고, 이 다이묘와 대장군이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다이묘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무라이들이 또 있게 되고, 사무라이 밑에는 여기 수많은 다른 농민이 있든 수공업자나 상인이 있는 제도가 일본의 특이한 봉건제예요. 가마쿠라 막부는 쉽게 말하면 원나라 막다가 말아먹게 되고,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무로마치 막부는 별 내용이 없고요. 무로마치에서 하나만 딱 기억한다면 일본에서 수많은 다이묘들끼리 한번 크게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전국시대라고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일본사 공부할 때 제일 재밌는 파트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국시대는 원래 일본의 엄청 유명한 다양한 영웅들이라고 하는 뭐 수많은 오다 노부나가니 아니면 아시카와 다가오치라든가 수많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제 모든 걸 통일했지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공격하다가 말아먹으면서 이 사람은 끝나게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세계의 라이벌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스가 이제 꿀꺽하고 나라를 먹으면서 막부를 만드는데, 이것이 에도 막부여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그런데 이 에도 막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전에 했던 막부들의 실수라든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산킹 코다이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인질로 두게 해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반란 같은 거 못하도록 막는 제도인데, 그래서 에도라는 큰 성에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여러 다른 지역들, 외부 지역들을 조카마치라고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조닌이라고 부르게 되고, 요 조닌들이 이제 일본을 이끌어던 가장 대표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도시 상공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여러 가지들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판화했던 우키요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림 같은 것들 즐기기도 하고, 특히 뭐 여러 가지 가부키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문화 같은 거 만들면서 보통 이것을 조닌 문화라고 하게 돼요. 사무라이는 이때부터 이제 칼싸움하기보다 이제 거의 행정적인 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지나서 17세기 초쯤 되게 되면 당시 일본에도 이제 크리스트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은 아마 크리스트교가 들어온 걸 상당히 불안했는지 이것을 금지하게 되고 더 이상 바다로 나가지 말라 해서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열었던 거는 조선통신사, 조선과는 조금씩 교류하게 되고, 중국과 특이하게도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는 이제 나가사키라고 하는 항구를 개항해서 무역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옆에 있는 데지마라고 하는 조그마한 인공섬에서 이제 서로 만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서양의 유일한 소통고였던 네덜란드 학문들을 네덜란드 이름을 따서 난학이라 부르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는 이제 서양과는 살짝 소통하게 되고, 일본에서는 보통 자신들의 고유한 정신이었던 국학이 오히려 발달했던 시기가 18세기까지의 일본이다. 말을 상당히 빨리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일본의 초반에는 이제 무사, 사무라이, 그리고 막부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다. 막부는 아까 말했던 이제 제일 처음에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까지 있고, 앞에 것들은 그렇다 쳐도 에도 막부 마지막 건 좀 중요하니까 에도 막부 중심으로 좀 봐두게 되면, 당시에 산킹 코다이 제도라고 해서 당시 밑에 있던 지방 세력가, 다른 말로 다이묘라고 하는 이 친구들을 약간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이메를 통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의 그 이제 수도였던 그 지역에 조카마치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조닌이라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문화를 이끌게 되고, 이때 문화의 이름을 조닌 문화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와 문화를 교류할 때 원래 처음에는 막 열려 있었지만 나중에는
서양에 유일하게 네덜란드만 딱 열어두면서 네덜란드의 학문을 란학이라 부르게 되고 나머지는 다 통제했지만 일부 조선과 중국 정도만 허용해줬다. 그런 와중에 일본의 근현대사는 완전히 큰 변화에 휩쓸게 됩니다. 쭉 넘어가 봅시다. 들어보지는 모르겠다. 하나, 둘, 셋. 준역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자, 일본이 제국주의 길로 들어서다라고 하는 파트인데 교과서는 169페이지고 좀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끼리만 조용히 잘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 이끌었던 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1853년 자기네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일본에 뭐라면 항구를 열어라 하고 개항을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이제 나 너네랑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미국의 페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 그럼 나중에 돌아올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야 얘네랑 싸우면 큰일 나겠다 해서 그냥 바로 문을 짝짝 열어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바로 이제 화친조약, 쉽게 말하면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라는 미일 화친조약이라든가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데 그냥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은 이때 어떻게 하냐면 미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호구 같은 계약을 하게 돼요. 일본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다가 최고의 혜택을 주는 국가 또한 영사재판권이라고 해서 만약에 미국 사람이 일본을 잘못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심판을 만다 재판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굴욕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 호구 같은 계약을 했냐.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계약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힘이 좀 약했던 일본의 하급 지방의 무사들이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여기가 이제 에도라고 하는 도쿄예요. 여기 가까워 있는 지역에는 강한 이제 다이묘들이 있고요. 요렇게 멀리 있는 각 지역에는 약한 다이묘들이 보통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힘이 좀 별로 안 좋고 아니면 좀 약간 세력에서 널리 떨어진 지방 친구들인데 이런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하급 무사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호구 같은 정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책 자체를 바꿔서 이 에도 막부 자체도 무너져야 된다면서 원래 아까 기억이 났지만 막부라고 하는 사람의 최고의 지도자는 쇼군이에요. 근데 쇼군은 원래 위는 상징적으로 원래 덴노라고 하는 천황이 있거든. 근데 이 천황은 그 당시만 해도 원래 힘이 없어요. 천황은 상징력의 역할인데 얘 아까 말한 일본 하급무사 뭐라면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이 다시 만들어진다면서 막부 자체를 없애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막부와 쇼군이 없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에도 막부가 무너지게 되고 새롭게 이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걸 뭐라 하냐면 메이지 유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도 막부가 끝나버리게 되고 이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 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되는데 이때부터 메이지라고 하는 원래 천황 이름이 메이지거든요. 메이지 천황이에요. 그래서 메이지 천황이 이제 모든 권력들을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고 신분지도 폐지하고 온갖 개혁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일본 그 자체를 두는 게 아니라 일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바꾸겠다. 그래서 서양식의 교육제도를 실시하게 되고 미국과 있는 유학생도 가게 되고 싹 다 서양으로 바꿉니다. 물론 일본 내부에서 반발도 엄청 많았어요. 그렇지만 싹 다 무시해버리고 밀어버립니다. 자,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 당시에 일본에서는 그러면 진짜 서양식으로 하고 싶으면 헌법도 만들고 의회 개설도 요구하려는 자유민권 운동도 일어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황제 중심, 천황 중심으로 모든 거 하고 싶어 했지 이런 민주적인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헌법을 만들어주는데 일본 헌법 자체가 좀 웃겨요. 어떻게 하냐면 일본의 천황에게다가 모든 권력을 주게 되는 제국 헌법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의회도 설립은 해서 입헌 군중의 모습만 갖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본은 어디까지나 천황의 중심이고 이제 모든 게 체계적으로 쫙쫙쫙 내려가는 일본만의 특이한 문화가 만들어졌다. 자,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일본은 원래 에도막부라고 원래 있었는데 이 에도막부가 쉽게 말하면 개항 과정에서 굴욕적으로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하급 무사들이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에도막부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최고의 지배자가 될 거냐?
원래 상징의 역할이었던 일본의 천황이라는, 원래 정신명칭 덴노예요. 천황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이 상당히 빠르게 팽창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일본이 나름대로 이제 빠르게 나라를 개발하고 나서 당시에 어느 나라를 공격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가장 가까웠던 우리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을 압박해서 개항을 하게 되고 여러 오키나와 같은 것도 공격하게 되죠. 자, 이 과정 속에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대립하던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아이러니게도 청일전쟁은 각자 나라에서 싸울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싸웁니다. 우리나라 조선에서. 근데 이 전쟁에서 청일전쟁에 완벽하게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다 받아내고 배상금도 받으면서 소위 말해 일본도 열강이나 강대국에 들어설 수 있는 하나의 단계 스텝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라이벌이 등장하면 싫어하잖아. 그래서 만주를 노렸던 러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 함부로 까불지 말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힘을 합쳐가지고 세 개의 국가가 간섭했다. 삼국 간섭이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큰 땅을 가져가지 못하는데, 이때 기분이 상했던 일본이 나중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입니다. 참고로 이 당시만 해도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면 일본은 당연히 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겨버립니다. 왜냐면 영국과 미국이 지원해줘가지고 러시아를 이겨버리고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면서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은 나중에는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일본은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냥 조용히 자기에 살다가 미국이라는 페리 제도에 의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항구를 열게 되고, 아까 그 항구의 명칭은 미일 화친조약이라든가 미일 수호 통상조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굴욕적으로 다 호구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에도幕府 자체가 무너져야 된다는 응원에 힘입어서 에도幕府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천황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이 메이지 유신이 이후부터는 착착착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민주적인 정치도 하자, 헌법도 만들어주고 의회도 만들어주야 하는데, 겉다리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주게 해서 일본 제국 헌법은 만들어주지만 실제로는 전혀 민주적인 국가는 아니었다.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 쓱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일본사는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게 되면, 초반에 아까 정리했던 내용들을 다시 보게 되면,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막부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도 막부의 특징들, 그리고 개항 과정,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 내용들만 중심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좀 빠르게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것으로 녹화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